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팔구조 헬라어, 우리 생명수 성경 원어 신학교 국강입니다. 국강. 국강은 약어표 및 기호표를 좀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어, 그 현재와 미래와 그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과거 형태를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료만 배우면 이제 그 기본적인 동사의 흐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계속 지금 동사를 보고 있는데요. 동사에서 이제 현재와 그리고 미래 요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게 미완료 그다음에 부정과거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바탕에다가 앞에다가 엡실론만 넣어주면 그냥 과거가 된다. 이런 기본 원리를 알면 아주 쉽게 헬라어가 이해가 되어지고 재밌어요. 아, 어떤 동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엡실론만 붙이면 그냥 과거. 엄청 쉽죠? 그런데 이제 부정과거는 여기에 이제 꼬리가 붙을 때 약간 다르게 움직여 나가죠. 다르게 움직여 나가죠. 그게 이제 차이고 이 미완료는 그냥 엡실론만 붙이면 그냥 과거가 돼요. 과거. 남은 게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완료가 남았는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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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완료 남았죠? 그러니까 이 완료만 하면 되는데 완료는 또 뭐냐? 여기에 만약에 리오가 있다. 그러면 완료 형태는 여기 이런 글자 앞에 엡실론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요 첫 자음을 한 번 더 써줘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자음 중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형태에다가 기본 형태에다가 미래는 시그마만 붙여라. 수동태는 대만 붙여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원리로서 이런 것만 깨닫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과거는 뭐냐? 엡실론을 붙인다. 엡실론은 앞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접두사가 되겠죠. 과거. 그다음에 완료는 뭐냐? 완료는 엡실론을 붙인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음을 한 번 더 써줘라. 이것을 우리가 자음 중복이에요. 이번 학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헬러의 형태를 보고 이거 지금 뭐구나 이렇게 원리로서 이해하면은 성공인 거예요. 기본 형태 OSA 오메네테우시 우리 애운 거 네 가지 요거가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라 그랬죠. 요 네 가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래는 시그마를 붙여라. 수동태는 대를 붙여라. 과거는 앞에다 엡실론을 붙여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이따가 하겠지만 싸가 들어가요. 꼬리가 달라요. 싸라고 하는 꼬리가 들어가요. 과거에는.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오늘 배울 거지만 놔두고 아무튼 과거 형태는 어떤 동사의 앞에 엡실론이 붙더라.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완료는 뭐냐? 완료는 엡실론이 붙는데 과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자음을 똑같이 한번 더 써줘라.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거 완료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엡실론을 붙이고 이 자음을 여기다 한번 더 써주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게 완료인데 여기다가 또 엡실론을 한번 더 써줘요. 이런 형태가 요거 자음입니다. 첫 자음. 첫 자음을 여기다 한번 더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리오라고 하는 동사를 예를 들면 완료 형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다 엡실론을 써주고 또 여기다가 이 람다라고 하는 자음을 여기다 한번 또 써줘요. 요게 완료. 요런 형태를 애우는 게 아니고 아 엡실론을 붙였는데 앞에 자음을 한번 더 써줬네? 이런 모양이 나왔네? 요거하고 요거 같겠죠. 근데 엡실론이 있어. 아, 이거 완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과거 완료는 뭐냐면 잘 보세요. 류오에다가 엡실론을 붙이고 첫 자음 람다라면 더 써줬어요. 여기까지가 완료 똑같잖아요. 여기다 엡실론 하면 더 써줘요. 이것이 과거 완료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게 안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일단 이 엡실론을 한번 더 써준다는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이런 형태가 과거 완료구나. 과거 완료, 완료, 과거, 수동, 미래, 기본 형태 네 가지. 이게 이제 우리 헬라어의 공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부정사, 분사, 명령.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 여기까지가 기본 문법이에요. 동사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시 좀 더 이제 고급 문법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부정사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사가 동사에서 온 명사, 분사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 개념은 잡고 가야 되니까. 부정사는 뭐냐?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분사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고, 명령어는 임페라티브라 그래가지고, 명령어도 있겠지만, 제한, 권유, 청유, 이런 것도 다 명령에 들어가죠. 그리고 2인칭 명령도 있지만 3인칭 명령도 있어요. 2인칭 명령은 너는 못 말아, 너희는 못 말아. 3인칭 명령은 그가 뭐뭐 하도록 해라, 그들이 뭐뭐 하도록 해라. 이런 게 있어요, 명령어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이 헬라어의 전체 헬라어 전체 문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동사에 있어서. 이거를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제 헬라어 동사를 다 이제 흐름을 잡은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한번 깨끗하게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기본형 네 가지, 능동과 중간, 수동, 능동과 중간, 수동. 이거는 과거형, 이거는 현재형. 이거를 우리가 제1시상이라 그래요. 이거를 제2시상, 제1시상에는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완료. 2시상에는 미완료, 부정과거, 과거 완료. 그리고 이 완료는 현재 완료라 그러고, 요 미완료는 과거 진행, 미완료, 과거와 같은 말이다. 부정과거,
내적 사건. 어떤 일이 있었다. 부정과거. 과거 완료. 우리 대과거 같은 거죠. 대과거. 전에 뭐뭐 했다. 현재는 현재 진행도 여기 들어있죠. 미래 뭐뭐 할 것이다. 여기에 현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현재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돼, 항상. 여기가 이제 다 갈라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동사는 제1시상과 2시상이 있는데 제1시상은 현재, 미래, 완료다. 제2시상은 미완료, 부정과거, 과거 완료다. 이거를 어, 한 3시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헬라어에서 이 6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이제 헬라어를 잡은 거고, 헬라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안 접하고 그냥 막 그냥 이 현재가 뭐고 뭐 영어식으로 알고 있다면 완전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걸 지금 한 3시간 정도,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니까 뭐 4시간, 동상 나오면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이거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현재 속에는 현재 진행이 들어있고,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근데 현재도 여기 들어있고, 완료는 현재 완료를 얘기하고, 미완료는 과거 진행, 미완료 과거. 아직 과거에도 안 끝날 수도 있고, 현재에도 안 끝날 수도 있고, 미래에도 안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를 미완료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완료라는 게 독특한 시제죠. 그다음에 부정과거는 과거에 단회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 과거 관련 대과거를 전에 뭐뭐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거죠. 음,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바로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건 미완료는 과거에 미완료일 수도 있고 현재에 미완료일 수도 있고 미래에 미완료일 수도 있어요.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제예요. 시상이죠, 시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도 안 끝날 수도 있고 현재 안 끝날 수도 있고 미래에도 안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상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교시에는 이런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정리하면 여기 도표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재를 빨간색으로, 미래를 빨간색으로. 그렇죠? 그리고 완료, 요거를 빨간색으로. 요 세 가지가 지금 뭐예요? 요게 제1시상. OSA, 오메네트, 우시. 이렇게 애운 거. 요게 이 꼬리를 따라간다 이거고요. 이거죠. 그 다음에 미완료, 부정과거, 과거 완료. 요거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제2시상이라고 그래요. 이시상. 그래서 은스 얻고 멘테 은 이렇게 하는 거. 은스 얻고 멘테 은 요 시상을 따라가요. 요 미완료, 부정과거, 과거 완료는. 이렇게 동사가 그 정리가 돼 있고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약간 여기서 이 도표가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1시상과 2상으로 항상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은 우리가 주소 여목호가 있다.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 단수, 복수가 있다. 자, 형용사, 나중에 형용사 따로 하겠지만 중요한 건 동사이기 때문에 문법 시간에는 주로 동사를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명사나 형용사는
이제 간단하게 흐름만 잡고 지나갑니다.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주로 문법 시간에는 동사 위주로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동사. 자, 형용사는 어드젝티브라 그래가지고 A로 표시하죠. A. 이렇게. 형용사. 이 대는 대명사죠. 형용사. 부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뭐로 나오니? 형부로 나오죠. 형부로. 형, 대는 우리가 영어식으로 이해하면 형용 대명사. 형부는 이게 바로 부사예요. 이 부사는 뭐냐? 동사를 수식한다. 그다음에 형용사는 뭐냐? 명사를 수식한다. 이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예를 들어서 노란 손수건. 그다음에 빨리 달린다. 그러면 이 노란이라고 하는 것은 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 달린다를 꾸며준 빨리가 달린다를 꾸며주죠. 그 동사를 꾸며줘요. 이거는 부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는 말은 부사. 요거 부사와 형용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도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형용사 속에 들어있어요. 부사가 여기 따로 부사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는 형용대명사, 뭐 기수 이렇게 쭉 나가지만 요 부자라고 써 있는 거는 형부라고 풀리는데 형부가 우리는 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 관계사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부정사, 그다음에 의문사, 지시사, 비교급, 최상급, 뭐뭐보다 뭐뭐하다, 최고로 뭐뭐하다, 이것저것, 무슨 이런 것들이 이제 형용사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기수냐 서수냐. 기수는 뭐죠? 하나, 둘, 셋, 넷, 한 개, 두 개 하죠.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수. 자, 여기까지가 형용사하고 부사의 얘기였는데 이 형용사도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는데 이 명사가 격이 뭐냐, 성이 뭐냐, 수가 뭐냐, 인칭이 뭐냐, 격성, 인수. 격이 뭐냐, 성이 뭐냐, 인칭이 뭐냐, 수가 뭐냐에 따라서 이 형용사도 같은 격, 성, 인, 수. 이거 격, 성, 인, 수를 무슨 격이냐, 성이 뭐냐, 인칭이 몇 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 똑같은 걸 써야 돼, 이거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 외우기도 어렵고, 이거를, 이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형용사를 엉뚱한 거 쓰면 안 돼요. 격이 똑같아야 돼요. 성이 똑같아야 돼요. 인칭이 똑같아야 돼요. 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다 변하니까 이거를 맞춰갖고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어떤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이미 다 맞춰놨어요. 이렇게. 그리니까. 우리가 영작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헬작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작문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볼 거니까. 이미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면 이게 성수격, 성수격 다 맞춰놨어요. 성경책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보면은 볼 수 있는 눈만 키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지나간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정관사도 이 관사가 명사 앞에 붙죠. 이렇게. 근데 때로는 이 관사가 형용사 앞에도 붙여요. 이렇게. 관사가. 그리고 때로는 관사가
관계대명사처럼 막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관사가 명사 앞에 쓰인다. 관사가 형용사 앞에 쓰인다. 관사가 독립적으로 쓰인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관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로 꾸며지죠. 그럼 관사도 하나의 형용사예요. 조금 전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용사 중에 관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영어로 치면 더, 펜 이런 거죠. 그러면 그 펜이잖아요. 그 일개의 관사잖아요. 이게 어, 정관사죠, 정관사.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더라고 쓰면은 정관사고 어나 언을 쓰면 부정관사고 영어에서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제 만약에 호다 그러면 관사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 이거는 무조건 정관사예요. 그리고 관사가 없고 명사만 딱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에 어나 언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명사만 나오면 영어에 어나 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사가 있으면 영어에 더가 붙은 거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있으면 무조건 정관사다. 관사가 없고 명사만 따로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부정관사다. 영어에 어나 언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하나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사가 있는데 관사도 이제 나중에 도표를 통해서 쭉 한 번씩 훑어만 보고 지나가면 돼요. 관사도 쉬우니까. 그래서 관사도 조금 전에 이 관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하나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격, 성, 수 있어요. 인칭은 필요 없겠죠. 여기 인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격성수 여기도 격이 뭐냐, 성이 뭐냐, 수가 뭐냐 꾸며주려고 하는 명사에 맞는 관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호, 해, 토. 그러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쭉 소위 격이 이제 격에 따라 또 바뀌겠죠.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주려고 하는 명사에 맞춘 관사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울 필요 없어요. 명사가 나와 있고 관사가 여기 나와 있으면 여기에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헷갈릴 때 있어도 여기 관사만 맞으면은 이 명사는 뭐 불규칙 변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꼬리는 막 명사 저기 뭐야 남성으로 변하는데 여기 보니까 해로 돼 있어. 이렇게 여긴 명사가 있고 꼬리는 여성 변화를 해요. 막 얘가. 그러면 관사가 해로 돼 있어. 아 이게 남성 변화를 해. 막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걸 여성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명사가. 비록 여기 꼬리가 남성 변화를 한다 할지라도 관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명사도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불규칙 명사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사가 그 해석하거나 그 명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명사를 우리가 다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봐야 되는데 명사가 딱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이거 딱 보고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관사가 호, 해, 토, 남성, 여성, 중성, 호, 해, 토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이 명사가 뭔지 몰라도 관사가 호, 해, 토 세 가지로 끝나니까 호로 끝나면 남성, 해로 끝나면 해로 관사가 있으면 여성, 토로 나오면 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내가 몰라도 관사를 보고 이 명사의 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관사에도 무조건 주소, 여목, 호가 있어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이 있다. 거기에 맞는 어, 명사 앞에 관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이것도 다 변화를 시켜가지고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형용사도
여기까지가 형용사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 형용사예요. 그다음에 적성 인수에 맞춰서 똑같이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변화를 시켜가지고. 요것만 부사예요. 형부라고 쓴 것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형용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부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관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전치사인데 전치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배웁니다. 전치사는 따로. 근데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또 동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체를 한번 훑는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는 영어에서는 뭐 to him 이런 건 봤죠. 근데 to he 이런 건 없잖아요. 왜? 이건 주격이기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to his도 못 와요. 소유격 못 와요. 무조건 영어에서는 이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을 써야 돼요. 목적격만 쓴다. 영어는. 그런데 헬라어에 지금 우리는 헬라어에서는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도 와요. 소유격. 역격도 와요. 그 다음에 목적격이 와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는 소유격, 역격, 목적격 세 가지가 다 오는구나. 그래서 어떤 전치사 하나가 소유격으로 되면 무슨 뜻, 역격이 되면 무슨 뜻, 목적격이 되면 무슨 뜻, 뜻이 달라요. 요거를 우리 책에 이제 뒤에 정리해 놨으니까 다음 요 동사가 끝나고 이제 형용사 명사를 간단하게 다루고 또 전치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날에 이것을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전치사가 헬라어 전치사는 세 가지 격이 온다. 거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거죠. 그다음에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 우위 접속사. 말 그대로 종속 접속사는 종속과 여기가 주절이라고 그러죠. 주절. 주절과 종속절. 이런 개념이에요.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주절이고 이 문장은 종속절이죠. 그때 접속사를 쓰는 거죠. 여기다가 접속사를 쓴다. 등위 접속사는 여기 절하고 여기 절. 절은 주어 동사가 들어있으면 절이에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으면 절이다. 그럼 이 절과 이 절이 대등하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이 절과 이 절이 있는데 이 절이 좀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우위 접속사 쓰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것도 어, 전치사 한 다음에 접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접사가 어떻게 흘러간다.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변사라는 게 있어요. 불변사는 변하지 않는 품사인데 이것도 나중에 따로 배우는데 오늘은 흐름만 잡자고요. 문장의 불변사, 의문 불변사, 동사 불변사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도 이제 다음 시간에 어, 이 명사 형용사 좀 고급적으로 아니 좀 깊이 배우고 정관사 배우고 전치사 배우고 접사 배우고 불변사 배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전체 공부를 전체 문법 공부를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1교시 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여기 과거에 대해서 오늘은 과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과거 형태의 공부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